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오후 3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추석 전날 저의 사이트에 올렸던 우면산인의 10회 구조 영상 중에서 그 8조의 전하 정은경을 기군망상죄로 파직하소서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허위 보고를 하고 그리하여 그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이거 약간 풀어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우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걸 질병관리청장으로서는 명백히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학회 대한의학협회에서 7차례 이상 이걸 원천 봉쇄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눈치를 보느라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그냥 이걸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지요. 대통령은 더 높은 단계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는 계속해서 확산돼 왔고 조금 자지러들다가 7월 말 8월 초에 휴가철에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으니까 휴가도 가고 무슨 쿠폰도 사용하고 이렇게 완전히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반정부 집회가 있었고 그날 비가 왔는데 한 2시간 남짓 계속됐고 한 5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서부터 제2의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 원인은 광화문에 모였던 그 인파들 때문이다. 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으로는 약 5만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면 그 직접 참가자 중에 발병 확인된 사람은 확진자는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5만 명이 2시간 남짓 거기에 모두 마스크라고 써 있었고 오며 가며 지하철, 버스,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다 들렸는데 그 사람 이 발병자 1%마저도 그것이 꼭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그 순간에 병균이 침입했다. 역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든 코로나 확산의 죄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일부 참가했다. 그래 뭐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리하여 10월 3일 날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여러 단체에서 예고했는데 이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셨지요? 그 근처에 가보신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의 명박산성 그 이상의 일들 아주 무인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경찰관 10,000명만 거기에 오글거리도록 하는 텅 빈 아주 청야 전술, 이게 게리라전 할 때 게리라를 소탕하기 위해서 게리라 출몰 예정 지역의 민가를 전부 소탕하고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같은 청야 전술을 코로나를 쫓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이 공원, 식당, 웬만한 놀이터에는 사람이 넘쳐나 과밀 접촉이 이어져서 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당 칸에는 사람들이 오글오글 몰려가지고 그게 다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광화문 광장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서울시청 밑으로 다니는 지하철, 그게 엄청난 인원을 싣고 다녔어요. 하나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의 집중적 발생지는 광화문 광장 8.15 집회라고만 이렇게 아주 찍어서 이걸 주범으로 다루고 있는데 하루에 700만, 800만 명이 이동하는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단 한 건도, 단 한 명도 지하철에서 감염됐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면산인이 이걸 지적한 겁니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시켜가지고 요소를 부렸느냐, 아니면 하늘에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서울 지하철에는 어떤 경우라도 지하철 타고 있는 동안에는 감염 안 된다 하는 특별 개시 명령을 받았느냐? 제가 요 순간에 지금 경단에 저는 이게 막말이 튀어나올 만큼 쌍욕이 튀어나올 대목이 돼 저는 억지로 참습니다. 정은경 청장, 당신은 의사지요? 그리고 감염 사태 책임 있는 사람이죠? 대답하시오. 서울 지하철에서는 한 건도 발생 안 하고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까? 당신은 지하철 안 타봅니까? 아침, 저녁, 낮에도 지하철은 꽉 차요. 특히 아침, 저녁에는 마스크를 했다 하더라도 몸이 서로 밀착해갖고 마스크랑 무슨 소용이 있어? 콧김, 입김이 서로 닿는데 거의 키스할 수준으로 서로 닿는데 그래 거기서는 한 건도 안 일어났다? 하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야. 10월 3일 날 이 차량 단속은 또 뭡니까? 그날 저는 반포대교를 왕복한 일이 있는데 반포대교 북단 입구에서 경찰이 일반 자가용 차는 전부 이걸 통째로 안에다 들여다봐요. 거기에 시위 물품이 있는가? 그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 물품이 그 안에 있고 프랑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 그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무슨 법의 근거로?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로 간다고? 교통방해를 했습니까? 그 차가 광화문 광장에 접근하려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까? 그걸 왜 단속합니까? 이게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에서 경찰이 이런 포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당분간은 광화문에서 감염자가 생겨서 그것이 전국으로 전파됐다. 이 소리는 이제 안 듣게 생겼죠. 그 대신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외신을 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있고 그 공화국의 경찰이 대통령의 지시 명령을 따라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태연하게 하고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 여당 대표가 경찰청을 방문해서 경찰관들 사기를 높이는 말을 하고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이낙연 대표. 당신은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게 당신이 제 정신대로 그래 움직인 것입니까, 이게? 이러한 방역 계엄 상태, 정치적 방역을 유도하게 한 근본에는 질병관리청장 사람 하나를 꽂으라면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일 그대의 정치적 법률적 책임은 준엄하게 묻는 날이 올 것이고 정은경으로 하여금 몰려가지고 이런 포각무도한 방역 체계를 만든 지휘관들, 관련자들도 전부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